또는 30년 전에 미용 문신 기술은 과연 이제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화장형 눈썹을 기계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수지기법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전용 니들은 없었죠. 그리고 엠보 기술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당연히 아이라인과 입술 시술을 했었고, 또 타투 시술도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헤어라인을 한다든가 SMP 또 시술을 한다든가 하는 기술은 그때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SMP 기술은 사실 좀 이제 오래된 것 같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경력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SMP 기술이 한국에 사실은 소개된 것도 한 5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그 정도밖에 경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SMP 기술자 분들의 경력은 타투 경력을 이제 주장하고 있을 뿐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SMP 경력은 아니죠. 굳이 따지자면 이제 오늘날의 SMP 기술은 타투 기술인가 반영구 화장 기술인가를 가지고 사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반영구 화장 기술자들은 반영구 화장 기술이다라고 할 것이고, 타투 기술자는 타투 기술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SMP 기술은 반영구 화장 기술도 아니고 타투 기술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정쩡합니다. 색소를 다만 이제 타투 색소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그 기술은 타투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뭐 제품은 뭐 타투 기술이 아니죠. 뭐 화학적으로 만들어지는 색소니까. 반영구 화장 기술로 알고 보면 사실 타투 기술에서 나왔어요. 반영구 화장 기술 자체가 어떤 타투 기술에 포함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굳이 이제 이 기술을 뭐 분리하느냐 하는 것 좀 이제 뭐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원초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타투 기술자들이 타투 경력을 내세워서 SMP 경력을 말하고, 또 저같이 반영구 화장 경력이 오래된 사람은 SMP 경력을 말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한 기술이 아니에요. 이게 뭐 타투 분야가 맞느냐, 반영구 화장 이 분야가 맞느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반영구 화장 분야냐, 이게 타투 기술 중에서 비교적 좀 이제 쉽다고 알려져 있는 기술인 것은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SMP가 아니에요. 이 SMP를 시술할 때 머리 이 앞부분부터 또는 좌우 머리 뒤쪽 두상 전체를 이렇게 시술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머리가 예를 들어 고객의 머리가 있는데 이건 지금 SMP 시술하는 동작이 아닙니다. 이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민머리라고 하는 고객이 오시면 사실은 시술의 방향은 전후 좌우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객이 시술을 받는 자세를 살짝 옮기거나 또는 반대 방향으로 앉거나 뭐 이렇게 해서 또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또는 이제 기술자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시술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객이나 기술자가 왜 자리를 옮겨서 시술해도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SMP 할 때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점을 찍는 방법이에요. 도트라고 하는 거 하죠. 점을 찍는 방법으로 시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영구 화장 분야에서 우리가 수지기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점을 찍는 거. 수지기법을 잘 보시면 뭐 흔한 말로 한 땀 한 땀이라고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합니다. 반영구 화장 기술 중에
기술자가 위치가 오른쪽, 머리 위쪽, 왼쪽으로 빙빙 돌아가면서 시술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기술이 수지기법입니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가능한 기술이 수지기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선으로 표현되는 엠보처럼 막 이렇게 선을 만들어서 그 선의 뭐 방향이 어떻고 뭐 이걸 이제 표현하는 기술이 아니고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점은 동서남북 방향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점을 하나 탁 찍어놨는데 그게 어느 쪽으로 진행되는 방향인지 그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점은 그냥 점은 점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시술하던 점으로 표현만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쪽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엠보 기술, 엠보 눈썹 선 기술과 같이 분명히 이제 선으로 표현되는 기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선이 뭐 두껍느냐, 얇느냐, 길이가 얼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 기술의 방향성과 길이를 표현한다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가 특별한 동작이나 요령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또 하나, 수지기법이나 SMP 기술에서 점을 찍을 때는 특별한 이제 파지법이 없습니다. 파지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고객의 이마에 손을 갖다 대고 또는 눈썹 부위에 손을 갖다 대고 그냥 이렇게 편한 자세에서 그냥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습니다. 저는 튕기는 기법을 씁니다. 또는 점을 찍습니다. 뭐 수직이나 약간 억각으로 점을 찍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작 말고 없습니다. 수지기법에서 이 파지법은 이 동작 말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비단 수지기법에서만 이제 파지법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뭘 할 때, 뭘 그리거나 뭘 잡거나 할 때도 다 이런 동작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수지기법만을 위한 파지법이 아니다. 그래서 수지기법을 위한 파지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잡고 떨리지만 않게 깊이 조절을 해서 점만 찍으면 되는 아주 비교적 단순한 기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엠보 눈썹 선 기술에서는 기술자가 여기 오른쪽, 자, 오른쪽, 자, 머리 위쪽, 자,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고,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앉는 것이 머리 위쪽이 됩니다. 자, 이렇게 머리 위쪽이고, 그 다음에 다시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상으로 다 이해를 하시죠? 자, 이쪽에 앉았다가, 머리 위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넘어갔다가. 자, 이걸 이제 제가 빙빙으로 하시는 분들이 뭐가 빙빙이에요? 라고 저한테 되묻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매번 똑같은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하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머리 위쪽, 머리 쪽, 오른쪽, 머리 위쪽, 저쪽 왼쪽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시술하면 엠보선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서 시술을 하고 거기에 맞게 특별한 시술 동작이나 파지법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또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또 의자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죠. 또 저쪽으로 가죠. 이렇게 왜 불편한 시술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자격증을 시험을 보러 가도 아마 이렇게 또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 거로 제가 좀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빙빙 돌아가면서 N번 눈썹 시술을 하시는 어느 기술자분들 보고 뭐라고 이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특정인을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술이 나쁜 기술이지. 썸네일에서도 여러분들 보셨듯이 기술자는 고객의 오른쪽, 자, 고객이 있습니다. 오른쪽 옆에 가지런히 앉습니다. 이것을 엠보 기본 자세, 엠보 기본 자세 또는 뭐라고 합니까? 엠보 일자세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 자세, 일자세. 자, 이건 이제 엠보 기술 교범에 제가 11년 전에 만든 기술 교범에도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이라인을 혹시 시술하는데 이렇게 오른쪽, 고객의 오른쪽, 머리 위쪽, 왼쪽으로 빙빙 돌아가면서 시술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도 제 경력이 수십 년인데 이렇게 아이라인을 시술하는데 빙빙 돌아가면서 하는 기술자는 아직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가 아이라인을 시술을 하는데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시술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전 신기한 기술이에요. 만약에 아이라인을 하는데 빙빙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정말 신이 내린 기술입니다. 제가 못하는 부분이라서 수업을 좀 들으러 가봐야 되겠습니다. 제보 좀 꼭 좀 해주세요. 빙빙 돌아가면서 시술하는 기술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지법이 없어요. 파지법이 없어요. 그냥 잡고 하는 것 뿐입니다. 수지기법이 특별한 파지법이 없는 것처럼 엠보 눈썹 성기법을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하는 기술은 왼손 파지법이 없다는 것이 수지기법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수지기법은 이렇게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잡습니다. 수지기법은 특별한 텐션이 없습니다. 아주 미세한 텐션만 있을 뿐 특별한 텐션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잡기만 하면 됩니다. 수지기법은 텐션을 주면 오히려 피로나고 불리합니다. 그래서 텐션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잡고 하는데 기계 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엠보 성기법을 정통으로, 즉 한쪽에서 이쪽에서 시술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배우려면 엠보 침법도 배워야 되고 이렇게 보조수, 여기서 시술하는, 여기서 왼쪽 오른쪽을 다 시술하시는 기술자는 특별한 파지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한 곳에서 시술하시는 분은 엠보 눈썹을 할 때 이렇게 잡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고 하시는 분들은 빙빙으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왜 엠보는 이렇게 잡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잡으면 엠보 침 기법에서 이렇게 릴리즈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쓸리는 현상, 엠보 침으로 이렇게 밀었을 때 쓸리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잡지 않습니다. 뭐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쪽에서 앉아서 시술하는 사람은 침법도 배우고 보조수 특별한 파지법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수강 기간이 단기간에 사실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깟 무슨 왼손 파지법이 뭐가 중요해, 침법이 뭐가 중요해라고 그냥 다 무시하고 배우지만 실제로 왜 그렇게 배우게 되느냐, 그걸 가르치시는 분들도 침법도 안 배우고 파지법도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만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파지법이니 뭐 그리법이니 침법이니 이런 걸
골치 아픈 걸 가르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상적인 방법,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한쪽에서 시술하기 때문에 시술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고 고객분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 눈썹이 짝짝이로 보이지 않게 시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파지법을 하여서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빙빙 돌아가면서 하는 시술 방법으로 했을 때보다 선이 훨씬 가늘고 예쁘게 만들어지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빙빙 돌아가면서 하는 머리 위쪽에서 이렇게 앉았을 때는 이 자세가 될 것입니다. 이 자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속눈썹을 붙이는 아주 대표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빙빙으로 돌아가면서 시술하시는 기술자분이 제 이 영상을 보고 보신다고 한다면 머리 위쪽에서 머리 이 자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각도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자, 고객의 자, 눈썹이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눈썹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고객의 오른쪽 눈썹이죠. 고객의 오른쪽 눈썹 앞부분. 자, 이 부분입니다. 자, 고객의 오른쪽 눈썹 앞부분만 순정각으로 여러분들이 각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잘못 배웠거나 또는 제대로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도 한번 이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엠보펜 때가 어떻게 됩니까? 엠보펜 때가 오른손으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실 거죠. 엠보펜 각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고 앞선 영상에서 오른손잡이가 당길 때는 이런 식으로 자, 팔꿈치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 말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 부분에만 그런 각도를 몇 개의 선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머리 위에서 앉아서 시술할 때는 오른쪽에 몇 가닥의 선을 만들기 위해서 자세를 이렇게 옮겨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이 안 되죠. 오른쪽 몇 가닥을 만들고 또 자세를 또 바꿔야 됩니다. 자, 반대쪽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쪽. 자, 이렇게 하고 또 이쪽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쪽으로 또 갑니다. 자, 반대쪽으로 이동을 해서 고객의 왼쪽이죠. 이거는 고객의 왼쪽에서 시술하게 되면 고객의 오히려 아까 머리 위쪽에서 시술할 때는 고객의 오른쪽 눈썹의 머리 부분이라도 시술각이 나오지만 몇 가닥이라도 나오지만 자, 이쪽에 반대편에 앉았을 때는 오른손잡이는 시술 각도가 1%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희한한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자, 반대쪽에서 시술을 하시는 기술자분이 계시다면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오른손잡이가 반대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왼손으로 엠보펜을 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쪽에서는 오른손으로 여러분들 펜대를 잡았어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은 당연히 왼손으로 잡아야 되겠죠. 이거는 상식입니다. 이걸 부정하시는 분들은 기술자가 아닙니다. 기술자 자격이 없어요. 산수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른손잡이가
반대쪽에 고객의 왼쪽으로 넘어가서 시술할 때는 여러분들이 엠보펜을 왼손으로 잡으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여러분들은 오른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 한 손으로만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오른손으로 쓰고 저쪽에서도 오른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객의 오른 눈썹은 오른쪽에서 오른손으로 시술하고 고객의 왼쪽 눈썹은 왼쪽에서 왼손으로 시술하는 것이 인체공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기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자는 고객을 중심으로 빙빙 돌아가면서 시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술 각도도 맞지 않고 시술 결과도 안 좋고 시술 과정도 매우 어렵게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하는 방법,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한쪽에서 오른손잡이가 이쪽에서 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을 가르치신 어떤 기술자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기술자가 편한 방향에서 아무렇게나 옮겨 다니면서 시술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술이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옮겨 다니면서 시술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라인도 양쪽인데 아이라인도 빙빙 돌아가면서 시술을 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또는 안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라인은 양쪽인데 왜 아이라인은 빙빙 돌아가지 하지 않고 한쪽에서 하고 눈썹은 왜 빙빙 돌아가면서 하십니까? 거기에 과학적인 근거를 좀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그 기술이 결국 가짜 기술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잘못 배운 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서울, 부산, 광주에서 저에게 기법을 훌륭하게 배우신 기술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부산, 광주에서 정확한 엠보 기법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정확한 엠보 기법을 한번 배워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